해외여행은 언제나 설렙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설레죠.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여행의 끝에 대한 아쉬움과 신나게 즐기고 난 이후에 밀려오는 피로감으로 처음 떠날 때의 인천공항은 다른 의미의 공간이 됩니다. 피로감에 쌓여 만사가 귀찮아지는 장소가 되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일일 텐데요. 이 장소 기억하시나요? 인천공항 앞에 있는 버스터미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죠. 아마 집으로 가는 공항버스를 기다리면서 캐리어줄을 세워놓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본 외국인들은 감탄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캐리어로 버스를 기다리는 줄을 만들어 순서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캐리어 주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볼일을 보러 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줄을 선 캐리어에는 귀중품이 담겨 있을 수도 있지만 캐리어 줄에 대해 관심을 두는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당장에 누군가가 가지고 가도 모를 테지만 아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고 오히려 걱정하고 신기해하는 것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치안 상태가 놀라운 듯 캐리어 줄을 직접 촬영해 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의 이와 같은 이유로 깜짝 놀란 외국인이 글을 쓴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주한 문화 충격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내가 한국에 출장으로 처음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아시아권에는 처음으로 간 것이었는데 공항 앞에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했지. 그런데 가방이 나란히 서 있는 거야. 처음에는 버스 관리자가 짐을 지키는 시스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관련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주변에 캐리어 주인으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핸드폰을 하느라 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심지어 캐리어를 두자마자 공항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고는 버스를 탑승하기 직전에 짐을 가지러 왔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캐리어 줄을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다른 방문객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만 내 짐을 지키고 있는 느낌이었어. 한국 치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시민의식이 높은 것인지 정말 문화 충격 그 자체였어. 이처럼 캐리어로 줄을 맡아놓고 없어질 걱정을 하지 않는 한국의 치안에 대해 깜짝 놀란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나는 30년을 로마에 살고 있는데 저 사진과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몸에 지니고 있어도 아이폰이나 지갑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데 캐리어는 가장 중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잖아. 한국인들은 분실에 대한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저런 상황은 정말 믿을 수 없어. 분명 경찰이나 가드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완전한 믿음이다. 한국인들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도 있겠지만 누군가 와서 캐리어를 훔치지 않을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 뉴욕에서 저런 식으로 버스를 기다려봐라. 버스가 오기 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들은 당신의 눈을 보면서 가져갈지도 모른다. 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한국인들은 범죄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부럽다. 이건 쇼를 위한 거짓 사진일지도 몰라. 아니면 사진을 찍는 방향에서 가방의 주인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을 거야. 2년 전에 서울로 여행을 갔었는데 가장 놀라운 경험이 저런 것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나 밤늦게 술에 취해 다니는 것에 대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건으로 자리를 맡는 행동은 한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행동이야. 과거 개발도상국들은 발전을 위한 경쟁 때문에 사회 전반의 신뢰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한국인들은 빠른 발전에도 아직 서로를 믿는 모습이야. 나는 내년에 서울대학교 경영학으로 교환학생을 간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일이 처음이라 불안했는데 한국에서 사진과 같은 일들이 일상이라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다른 문화라고 느껴져. 치안과 신뢰만의 문제를 넘어서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유럽보다 개인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나는 2년째 한국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어.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믿는 것이 역사의 일부분인 것처럼 자연스러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잘 모른다는 서울의 명소 두 군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던 곳인데 이 장소들에 대해서 외국 사이트 돌아다니다가 처음 정보를 얻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로 7017이라는 고가도로를 공원화시킨 장소인데요. 이게 생긴 지는 3년 정도 되어가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도 많지만 현재 가까이에 살고 계신 분들도 모르는 분이 꽤 많다고 하는 명소고요. 한 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소개된 내용과 그것을 본 외국인들 동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끈따끈하게 저번 달에 오픈한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박물관과 VR 증강현실 그리고 카페가 다 합쳐져 있는 복합적인 장소, 꼭 가보고 싶은 명소입니다. 먼저 해외 한 커뮤니티에 서울역 앞 전 고가도로에 지어진 지상정원이라는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야경이 이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보고 저거 진짜 서울 맞아? 생각했는데요. 아래쪽에 도로 방향 안내에 만리동, 공덕동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니까 서울이 맞더라고요. 이것은 서울로 7017이라고 하는 산책로이면서 공원 쪽의 야경인데요. 이 한 장의 사진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보라색 조명이 서울의 분주한 밤 풍경과 어우러져서 활기 넘치는 도시를 표현하는 듯 한데요.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서울로 7017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970년에 처음 만들어진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7년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공원화가 진행 중인 사업의 명칭입니다. 많이 낡았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공원화가 되어서 2017년 5월 20일에 개장을 했고 거기에 새로운 구조물과 조형물을 설치해 뉴욕의 하이라인과 비슷한 컨셉을 목표로 하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공원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놀랍게도 댓글 반응들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아이디는 생략하고 내용만 읽겠습니다. 저기에는 공공 피아노도 몇 개 있어 밤이 되면 가끔 오페라처럼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배경과 잘 어우러지더라고. 정말 사랑스러운 풍경이야. 올해 여름에 서울에 간다. 예정에 없었는데 저기에 꼭 한번 들러보고 싶네. 정말 멋진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 위 링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진과 정보 그리고 여기에 관여한 건축회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어. 놀랍게도 여기는 해외 사이트였는데 정말 자세한 정보와 사진이 많이 있었고요. 화면에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어. 완전 블레이드 러너의 한 장면이구만. 이 얘기가 뭔가 해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찾아보니 1982년에 나온 영화인데 거의 40년 가까이 된 영화죠. 그 영화에서 몇십 년 후의 미래 도시를 예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이 사진과 비슷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거야? 저기 심어져 있는 식물들은 똑같은 게 없고 거의 다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식물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그 꽃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심어져 있다. 이건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요새는 웬만한 한국 좀 다녀본 외국인이 토종 한국인보다 더 잘 아는 경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정말 멋진데? 역 이름을 알려줘. 다음 서울에 갈 때는 꼭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사진 공유해줘서 땡큐. 와, 보라색 조명 정말 멋지다. 배경음악으로 신스웨이브 음악이라도 흘러나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멍청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저 도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심어놓은 나무의 성장을 제한해야 할 것 같아. 이건 맞는 말인데요. 그 밑에는 완전한 짐작이지만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지 않으면서 가지도 적게 자라는 종으로 알아보고 심었을 거야. 이것이 공공장소라고? 재벌들의 정원이 아니고? 미국에도 이런 장소가 필요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매우 안전하고 기능적인 공간이 멋지다. 그 밑에는 미국에도 똑같은 게 있어. 뉴욕의 하이라인은 오래된 고가 철로 위에 세워진 멋진 공원이다. 이 서울로도 그렇게 계획된 것 같다. 뉴욕과 매우 닮았다. 이 사진 보는 순간 서울이라는 곳이 뉴욕 안에 있는 지역인가? 라고 생각했다. 와, 눈을 씻고 다시 봐야겠다. 알려줘서 고마워. 나는 캔자스 시티에 사는데 여기 시내에서도 이런 게 먹힐 것 같네. 오래된 철로나 고가도로가 없는 게 아쉽다. 이런 공공장소가 생기면
사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이나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정말 미래적인데 이런 공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동네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름답네. 나는 밤까지 조명을 끄지 않고 이렇게 밝게 켜져 있는 도시들을 매우 좋아해. 위에 있는 도로들에 켜진 네온 조명이 참 예쁘네. 주요 도로를 공원화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다른 곳에서는 교통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만들 때 그런 거 다 생각하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놨겠죠. 사실 뉴욕의 하이라인도 처음은 아니야. 파리의 고가 산책로 프롬나드 플랑테에서 영감을 얻었을 거야. 사진에서는 볼 수 없지만 나는 겨울에 저기 가봤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카펫도 깔려 있었다. 저 다리에는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어 있었고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게 설계되어 있었어. 하지만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조형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빠른 속도로 걷는다면 부딪힐 수 있으니 주의. 보라색은 따뜻한 느낌도 있으면서 자연의 색이라는 느낌이다. 그리고 보는 눈에게 편안함을 준다. 주요 반응들은 이 정도였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사진이나 소개 자료들이 아까 누가 링크를 걸어준 거를 타고 들어가 본 사이트였는데 해외 사이트에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진부터 해서 산책로의 각종 도면에 조감도까지 한국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외국 사이트에서 얻는 이런 시대가 오네요. 여기까지가 서울로 7017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 만약 고궁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문화유산과 자연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라는 컨셉인데 국립고궁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물관임에도 AR과 VR 시스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죠.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이젠 박물관에 이런 것까지 가능한 시대가 왔냐 생각도 못했다 라는 반응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과 차가 함께하는 공간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먼저 경주 석굴암의 웅장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문화재라고 해도 앞면만 볼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보고 싶어도 만지거나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 불상을 예로 들면 등 쪽의 뒷면은 물론 드론으로 찍은 것처럼 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뒷모습은 처음 본다. 살아생전 이 문화유산의 뒷모습을 볼 일은 절대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렇게 생긴 것이냐 라고 말하는데요. 설마 가짜 화면 넣어놨을 리는 없겠죠. 석굴암의 모습이 실제 내 눈앞에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고인돌에도 이 시스템이 도입되었고요. 전통적인 유적을 VR 가상현실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젊은 층과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위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체험 후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정말 실감나고 신기하다라는 말인데요. 박물관이나 유적지 등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젊은 층 관람객을 잡는 것과 재미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냐 였었는데 현재 꽤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주최 측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이런 문화재들을 전시 관람과 동시에 미디어 아트로 승화시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과거에 안 좋은 일을 겪고 현재는 없어진 문화재들도 이 시스템으로 재현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의 경우가 그동안 변화가 아주 많았잖아요. 제일 처음 1406년에 처음 지어진 창덕궁은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간에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등을 거쳐 불탔다가 다시 짓고 부서졌다가 다시 짓고 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건 5번째로 복원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러 면에 걸쳐 디지털 기술로 재현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인 것이죠. 자료 사진을 보시면 이 미디어 아트 영상들은 마치 내가 궁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문화유산을 단지 영상 처리만 한 것이 아니고 360도로 돌아가는 화면도 있고 이건 뭐 내가 아예 문안인사나 상소를 올리러 온 느낌이네요. 이렇게 옛 지도도 볼 수가 있고 뭔가 현대식으로 그래픽 처리를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터랙티브 월 기술이라고 하는데 문화재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자기가 검색하고 싶은 걸 찾아서 볼 수도 있는데 아직은 오픈 초기라서 그런지 창덕궁, 수원화성, 소세원, 독도 등 10몇 가지 정도의 영상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의 얘기로는
4차 산업 정보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을 오픈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컨텐츠 확대는 물론 서울 외 다른 지역에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보기 쉽지 않은 독도나 동해의 풍경 등 아름다운 자연도 입체 영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영상이 잘 안 맞다 싶은 분들이나 나는 저 고글을 쓰고 보면 어지럽다, 눈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책으로도 상당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눔방 안에 서가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문화재 관련 전문 서적, 어린이 역사책, 신간 문학도서 등 1천여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북카페처럼 차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고요. 또한 볼일을 다 보고 나갈 때는 기념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키오스크를 이용해 몇 월 며칠 누가 왔다 갔다 라고 방명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앞에 딱 한 군데만 있다고 하고요. 개방 시간은 놀랍게도 주 7일 전부 운영해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거기에 평일 점심시간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는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많이들 구경 오시라는 의도로 모든 음료를 반값에 판다고 하네요. 거리만 멀지 않다면 안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의 명소 두 곳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